네, 오늘이 9월 18일입니다. 제가 특별히 날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루만 지나면 내일이 9월 19일이 되는데 여러분 1년 전 9월 19일 기억하십니까?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해서 발표한 날이 바로 9월 19일입니다. 이때 부속 합의서가 하나가 채택이 되는데요. 남북 군사 합의서였습니다. 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 나아가서 대치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군사 합의서였는데 바로 이 문제를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1년을 맞아서 남북 군사 합의 채택의 어떤 정신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군사 합의를 이끌어냈던 주인공 가운데 한 분입니다. 당시 실무를 총 책임졌던 분인데요.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여석주입니다. 네. 언제 퇴임하셨어요? 저는 작년 12월 31일부로 퇴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군사합의라는 옥동자를 나으시고 퇴임을 하신 거군요. 예, 옥동자 제가 직접 난 건 아니고 도움을 주고 퇴임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요즘 그 보수 야권에 의해서 이 옥동자가 상당히 지금 그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9.19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군 기강이 해이해졌고 이 때문에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도발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이라든지 서해 한 부대에서 초병이 치킨을 시켜 먹는 일까지도 군사 합의로 인한 군 기강 해이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어떤 그 보수 야권의 그 비판과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그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속에는 네.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또 나라의 안위를 늘 우선시하는 네. 그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우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폄하하지는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단 그런 우려가 예.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그러한 그 군사합의 자체는 최초에 구성될 때부터 이 우리의 군사준비 태세나 평시의 작전 태세나 또는 교육 훈련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제가 식별되고 그 정도가 결정되었습니다. 네네. 따라서 군사합의로 인해서 그러한 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네. 근원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우려가 너무 심해서 기우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육해공에서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그 비행기도 못 두고 훈련도 못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야 되는 군사 훈련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군 기강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군 태세 자체도 뭔가 좀 무장 해제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장 해제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장 해제보다 심한 얘기로 혹자는 안보 포기각서다. 네네. 또는 항복 문서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예. 작년 이맘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굉장히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네.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명확하게 군의 누구도 예. 그로 인해서 우리의 준비 태세가 저하됐다거나 교육 훈련에 저해를 받았다거나 하는 보고된 경우 또는 발표된 경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또한 우리와 같은 연합방위의 파트너인 미군 측으로부터도 군사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계속 표명되고 있는 것을 네. 놓고 봐도 예. 그것이 단순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질문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나 대결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례를 들자면 네. 우리가 그 1953년도 7월 27일이 정전협정 그 발효 일자입니다. 네네네. 그로부터 6년 동안에 단 한 해도 이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해상에서의 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넘어간 해가 없었습니다. 뭐 서해에서는 뭐 교전도 여러 번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작년 1년 동안 단 한 차례에도 그러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이 예.
가장 대표적인 군사 합의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9.19 군사 합의의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예. 이거는 지금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뭐 겁니까? 그것이 우발이든 고의이든 네. 과거 약 그 65년간 3천여 회가 넘는 상호 충돌 사례가 우리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사례에 발생한 사례들의 원인들을 다 분석해서 왜 그러한 것이 발생했느냐를 놓고 그렇다면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지킬 만하냐를 네. 뽑아내서 과제를 설정하고 다음에 그 과제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지킬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이번 군사 합의가 그동안 지켜지고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9144님이 지금 바로 문자를 주셨는데 그 올해 들어서면 10번인 걸 알고 있는데 미사일 방사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뭐 강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군사 합의의 어떤 이행 과제의 위반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군사 합의는 육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해상에서의 북방 한계선 일대에 네. 정전 협정을 보다 잘 준수하자는 틀 내에서 구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군사 합의의 강론상에는 북측뿐만 아니라 남측의 미사일 발사도 제한하거나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단 예. 군사 합의의 총론적인 성격이 군사적 긴장 완화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10번 약 10회 10차례의 미사일 또는 방사포의 발사가 군사적 긴장을 약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 볼 때 네. 이것은 군사 합의의 기본 정신에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본 정신에는 위배된다. 네, 예. 근데 바로 그런 어떤 똑같은 논리를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좀 단계적 군축이나 이런 내용이 지금 그 군사 합의에 들어가 있는데 뭐 F-35 들여오고 뭐 경항공모함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 합의 위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막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북한이 그런 태도를 뭐 사실은 지난 70여 년간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어 오던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전력 증강이 오로지 대북 목적만을 지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엔 여러 가지 통일 한반도라든가 또 반도 국가로서 주변의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나오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 단순히 대북 위협용 또 오로지 뭐 대북 압살 정책의 일환으로만 간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은 지금 9.19 군사합의 문제 그 대규모 군사훈련을 언급한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한미연합훈련 이런 거 왜 하느냐 또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한미 연합훈련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군사합의에서 그것을 뭐 하지 말자라거나 줄이자거나 이런 것이 그 내용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요 내용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어떤 그 군비 증강의 경우에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항목은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군사 공동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되고 있죠. 논의는 뭐 문서를 통해서 이미 언제든지 열리면 진행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나요? 이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아직 네. 북한이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 이 국방이라는 것이 어떤 일련의 화해 무드를 끌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의 진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북미 관계 진전이나 북중 관계라든지 그것도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고려해서 지금 타이밍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문자로 비슷한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1361님이나 9219님은 자, 그러면 북한이 한박도에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군사기지를 만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박도 부분은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소위를 달고 첫 번째 근무했던 그 사단에 인접한 지역인데 네. 제가 이 한박도를 외국에 계속 있다가 들어와서 한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 어제 이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대표 포탈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네이버 다음 공이
한박도 위치를 좀 잘못 기술을 해놨습니다. 지도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구글도 잘못돼 있고 예. 뭐 제가 명확하게 이건 정영도 국방장관께서도 국회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한박도는 군사분계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방 한계선 넘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포털 지도들이 전부 네. 거기에 정체불명 선을 하나 거놓고 그 선에 남쪽에 한박도가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그건 군사분계선도 아니고 북방 한계선도 아니고 그럼 무슨 선이에요? 그 선은? 그건 제가 지금 드리고 그래요? 싶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구글에 들어갔더니 똑같은 선을 구글도 해놔서 요거 일단 선 먼저 명확하게 해놓고 한박도는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그 실장님 말씀대로는 한박도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남북 군사 합의에서 언급되어 있는 군사분계선이나 북방 한계선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북방 한계선 위에 있습니다. 군사 합의에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그 군사합의 문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군사합의 내용과는 포괄되지 않는 부분이다. 예. 그래요. 뭐 보충 설명드리자면 그 지역은 북방 한계선 일대의 그 덕적도로부터 초도에 있는 선 그 해역상에 해군의 기동 훈련이나 네. 호사격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조항에만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수 야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군사 합의가 마치 무슨 원흉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공격을 받아들이는 우리 실장님 말고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어떤 지금 느낌으로 그 공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시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뭐라고들 하던가요? 뭐 일단 군사 합의가 이게 그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어떤 실질적인 종전 선언이라고 보면서 좀 부풀려진 측면이 한쪽에 있고 예. 또 반대쪽에서는 이게 안보 포기각서라고 또 어마어마하게 폄하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사실은 9.19 군사하면 그 중간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저희가 이 지난 70년 동안 사실 많이 위반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위반했던 부분이라도 좀 정상적으로 합의를 준수해 가자라는 측면에서 구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저하시킨다고 그러면 지난 세기 평화를 그나마 한반도에서 유지했던 정전협정 자체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전협정이 부족 하나만 작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에 그 평화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도 이 펜타곤이나 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연합사령관이 군사합의를 지지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정전협정 틀 내에서 정전협정 잘 지키자는 약속인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9.19 군사합의를 적극 그냥 마지못해가 아니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파악하세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이게 양 자체가 몇십 페이지에 이르러서 뭘 이렇게 많이 합의했나 놀래긴 했지만 그것을 같이 앉아놓고 설명을 쭉 들어보니 다 우리가 이미 53년도에 7월에 이렇게 하지 말기로 했는데 남북이 서로 위반했던 것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서 좀 지키자. 그래서 그걸 위반해서 생겼던 그런 그 무력 충돌 같은 것을 근원적으로 없애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현직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부 쪽에 이제 그 9.19 군사합의를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뭐 처음에 구상할 때부터 다음에 협상 단계에서 그다음에 사인하기 전날, 사인한 당일날, 다음날 계속 설명했죠. 그러면 그 주한미군 사령부의 대답이 굿잡 뭐 이런 거였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요? 그냥 마지못해가 아니고. 왜냐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겸직하는데 유엔 사령관의 기본 임무는 정전 관리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뭐 꼭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교무부장이 교칙 위반하는 두 학생이 앞으로 교칙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 교무부장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북한은 이 군사합의에 순순히 응했습니까? 북한 군부가? 이
우리가 그 당시 이렇게 오히려 9월 19일 날 합의는 했지만 실제 이런 것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4.27 판문점 선언 정상회담 이후부터 출발을 했는데 예. 이 양측 군 당국 모두 그간의 어떤 극단의 대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데는 명확하게 공감했었습니다. 북한 군부도 그랬습니까? 예. 거기도 마지못해가 아니라 적극 그랬습니까? 우리하고는 아무래도 사회 체제가 다르는데 네. 본인들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전시작전 통제권 그 환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2022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유엔사 역할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유엔사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유엔사가 특히 유엔이라는 조직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휴일로 삼았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유엔의 날이라고 있었죠. 예, 유엔데이라고 10월 24일을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연령이 저하고 저 젊어요 아직. 왜 그러세요? 그 측면에서 보면 유엔사도 네. 유엔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유엔 산하의 사령부로서 역할을 찾는다면 네. 그것의 확대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